아마 이런 걱정 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땐 다들 그렇게 산다며 스스로를 달래왔는데 돌아보니 통장에 구멍을 낸 건 결국 내가 허락한 작은 돈지랄들의 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일부러 망치려고 한 건 아니죠. 불안해서, 미안해서, 외로워서 자리 잃을까봐 체면 지키려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돈지랄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고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멈춰야 내 노후가 다시 숨 쉬는지 생활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황혼경제연구소 소장 임재석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조용히 펼쳐봅니다. 집 한 채가 든든한 방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말라갈 때 집은 때로 족쇄가 됩니다. 그 틈을 메우겠다며 우리가 가장 쉽게 택한 것이 바로 관계 유지용 돈지랄, 불안 달래기 돈지랄, 체면 지키기 돈지랄이었습니다. 밤마다 두툼해지는 영수증 속에 자녀 이름으로 결제되는 자동이체 속에 어색함을 웃음으로 덮던 회비 속에 우리 삶의 방향까지 함께 흘러갔습니다. 숫자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석 달 카드 내역에서 술식대, 교육비, 모임 선물비를 한 줄로 합쳐보면 됩니다. 그 합계가 바로 내가 눈 감고 지나친 돈지랄의 총량입니다. 합계가 커질수록 우리는 이상하게 더 분주해지고 분주할수록 더 많이 지출하며 지출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비어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오늘 끊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장면은 술값으로 쌓는 인맥에서 시작합니다. 술이 돌면 마음도 돌아가고 약속이 커집니다. 그 밤에는 모든 게 될 것 같지요. 명함이 오가고 서로의 어깨 위로 의리가 넘실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남는 게 무엇인지 솔직히 물어봅시다. 다음 약속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지갑이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는 연결이 생겼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돈지랄의 열기에 취해 관계를 과대평가합니다. 외로움과 불안은 언제나 돈지랄을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오늘만, 이번 한 번만, 사람은 남으니까. 하지만 내 간과 내 시간, 내 존심이 함께 나가버리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돈지랄입니다. 인맥은 술로 쌓는 게 아닙니다. 인맥은 낮에 신뢰로 쌓이고 밤의 과열은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습니다. 저도 영업을 오래 했고 그때는 그게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점심 45분의 맑은 대화 한 번이 밤 10잔의 돈지랄보다 훨씬 깊은 인연을 남긴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점심을 잡되 끝 시간을 미리 말하고 서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한 가지씩만 나눕니다. 술때가 아니라 맑은 시간에 만나면 관계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불필요한 돈지랄이 거칩니다. 둘째 장면은 자녀 교육에서의 돈지랄입니다. 아이가 뒤처질까봐, 기죽을까봐 남들 다 한다는데 우리만 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어학연수, 대외활동, 스페, 이름만 들어도 부모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한 달 카드 대금에 학원 이름이 줄줄이 이어지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 문자가 연쇄적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의지와 적성, 호기심의 방향을 충분히 들여다본 뒤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돈지랄이었습니까? 돈은 기회를 열 수 있지만 방향을 대신 정하지는 못합니다. 공부는 돈으로 외주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는 아이의 주말을 문제집으로 꽉 채웠습니다. 성적은 잠깐 올랐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집은 과감히 한 칸을 비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2시간 아이가 스스로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짧게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비용은 줄었고 아이의 질문은 늘었습니다. 부모의 지갑에서 한 항목을 덜어 가계의 안전망으로 옮겨 심는 결단. 그 작은 전환이 바로 돈지랄을 투자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아이의 시간표에서 한 칸의 빈칸을 허용하는 용기.
그 빈칸을 스스로 채워보게 기다리는 인내. 그 기다림이 우리 집 현금 흐름과 아이의 자생력을 동시에 키웁니다. 셋째 장면은 인스턴트 인간관계의 돈지랄입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모임에 나갑니다. 어색함을 돈으로 덮기 위해 회비를 내고 선물을 사고 식사를 함께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늘 누군가의 생일, 누군가의 승진, 누군가의 기념일이 이어지고 우리는 축하와 선물로 마음의 간격을 메우려 합니다.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보자 말은 했지만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야 합니다. 관계의 공백을 돈지랄로 메울수록 마음의 공백은 더 커진다는 것을. 깊은 관계는 비용이 아니라 시간과 진심으로 유지됩니다. 해가 바뀌어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마음이 통하는 인연은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다시 이어집니다. 반대로 비용을 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비용을 끊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런 인연은 미련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돈지랄을 끊으면 마음의 잡음이 잦아들고 마음이 조용해지면 돈이 머무를 자리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실천은 소박합니다. 달력에서 의무감으로 찍힌 약속 2개만 지우고 그 시간에 산책을 잡으십시오.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비싼 식사보다 오래갑니다. 이제 태도와 기준을 세워봅니다. 노후의 안전은 복잡한 상품 이름이 아니라 작은 돈지랄을 구분하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지출이 내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일의 평온을 넓히는가? 아니면 그저 불안을 잠깐 덮는가? 술자리의 지출이라면 이 만남이 낮에 신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없다면 돈지랄입니다. 자녀 교육비라면 아이의 자발성이 앞서 있는가를 묻고 없다면 돈지랄입니다. 모임과 선물비라면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먼저인가를 묻고 아니라면 돈지랄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불안을 잠깐 덮기 위해 쓰는 돈은 대부분 돈지랄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장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이제 통장을 위로해서 기준의 도구로 바꿔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확인할 땐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같은 이자도 세전과 세후는 체감이 다릅니다. 세후 기준으로 본 내 월 현금 흐름이 얇으면 작은 돈지랄에도 통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점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3개월 통장에서 술식대, 교육비, 모임 선물비를 세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합계가 손에 잡히면 그 합계에 단 한 줄만 긋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 세 항목 총액을 이번 달에 80%까지만 쓰겠다.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돈지랄을 골라 끊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지 먼저 정하면 무엇을 줄일지는 자연히 보입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함께 배울 일, 함께 쉴 자리를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걷어냅니다. 그 나머지 속에 돈지랄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생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통장을 3개로 나누십시오. 고정비 통장, 생활비 통장, 관계여가 통장. 관계여가 통장의 월 상한선만 지키면 돈지랄이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돈지랄은 경계가 없을 때 자랄 뿐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돈지랄을 합니다. 다만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돈지랄을 돈지랄이라고 부를 용기, 불편을 잠깐 받아들이는 끈기, 기준을 생활에 박는 습관.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굳이 나눈다면 상위 그룹은 돈지랄을 발견했을 때 행동을 한 번 더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을수록 오래갑니다. 오늘의 기준은 작은 불편을 통과한 뒤 달콤함이 오는가입니다. 쉬운 위로는 잠깐 닳지만 오래 비고 작은 절제는 잠깐 쓰지만 오래 듭니다. 절제는 인생의 이자처럼 천천히 쌓입니다. 실행 문장은 하나 면조합니다. 이번 달에는 저녁 술자리를 점심 만남으로 바꾸고
아예 수업 하나에 4주 휴지기를 주고 의무감으로 가던 모임 2개를 유예하십시오. 이 3줄은 사실 한 줄입니다. 돈지랄을 돈으로 막지 않고 기준으로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한 줄을 지키기 위해 작은 장치를 더하세요. 점심 약속은 60분 타이머를 켜고 아이의 휴지기는 달력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며 모임 유예는 방장에게 솔직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일정이 쉬워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 사이에 생기는 시간과 체력, 조용한 저녁과 맑은 아침이 곧바로 현금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돈지랄의 유혹도 약해집니다. 선순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내일이 쉬워집니다. 한 분의 사례를 전하겠습니다. 평생 영업에 몸담았던 분이었습니다. 저에겐 술이 곧 일이고 아이들 사교육은 미안함의 보상 같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통장을 펼쳤을 때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고백하셨지요. 그분이 택한 건 거창한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돈지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내 불안을 덮으려는 돈지랄이구나. 그러고는 3가지를 바로 바꾸었습니다. 저녁 술을 한 달 한 번으로 줄이고 아이의 한 과목을 자율 프로젝트로 바꾸고 마음이 안 가는 모임 2개를 정리했습니다. 석 달 뒤 표정이 먼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월 지출이 줄어든 것보다 더 크게 남은 건 나는 돈지랄을 멈출 수 있다는 자기 신뢰였습니다. 그 믿음이 다음 선택을 덜 무섭게 만들고 덜 무서운 선택이 생활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벼움이 노후의 평온을 데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재테크 비법이 아니라 돈지랄을 알아보는 눈과 멈추는 용기만으로도 삶이 바뀐다는 증명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뜨거우실 겁니다. 우리 삶을 갉아먹는 건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허락한 작은 돈지랄들의 합입니다. 술로 관계를 쌓던 돈지랄을 점심의 신뢰로 바꾸고 불안으로 결제하던 교육비의 돈지랄에 휴지기를 두며 의무감으로 유지하던 모임의 돈지랄을 삶의 속도로 정리하면 당신의 노후는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한 줄 결론입니다. 나는 이번 달 돈지랄 항목 3가지의 세후 지출을 20% 줄인다. 이 문장이 서랍 속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면 당신의 통장과 마음은 같은 방향으로 회복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이번 달 나는 돈지랄을 10,000원 줄입니다. 그 한 줄이 다음 달 당신의 평온을 데려올 것입니다.